네, 내년도 나라 살림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555조 8천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는데요. 512조 원대인 올해 본예산보다는 8.5%, 코로나로 인한 3차 추경까지 포함한 것보다는 1.6% 늘어났습니다.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겁니다. 코로나19에 맞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뤄내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체의 약 30%에 달하는 액수가 10대 중점 프로젝트에 투입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공을 들인 건 한국판 뉴딜 사업인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장기 프로젝트로 5년간 160조 원을 들여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일단 내년에만 디지털 뉴딜에 7조 9천억 원, 그린 뉴딜에 8조 원, 그리고 사회 고용 안전망 강화에 5조 4천억 원 등 모두 21조 3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본격화하는 원년입니다. 국비 기준으로 21조 3천억 원, 지방비 등까지 포함시 총 32조 5천억 원을 투자하여 36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포인트, 가장 지출 규모가 큰 분야는 보건, 복지, 고용입니다. 무려 199조 9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에 1조 2천억 원, 또 노인, 장애인 일자리 조성에 3조 1천억 원이 들어가고 청년 전용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에 12조 3천억 원 등, 그리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고용 안전망 확충에 4조 7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보강된 고용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따뜻한 포용성 강화도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예산이 무한정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지출을 하려면 수입이 있어야 하고 보통은 법만큼 안에서 비단 내고 사는 걸 합리적인 소비라고 합니다. 자, 정부의 내년도 예상 수입은 483조 원입니다. 483 빼기 555 하면 단순 계산으로 12조 8천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데 사상 최대 규모인 89조 7천억 원으로 발행을 합니다. 자, 2년 연속 적자 재정이 이어지면서 내년도 재정 수지 적자는 110조, 그리고 국가 채무는 945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46.7%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자, 이러다가 곧 나라 빚 천조 시대, 국가 채무 비율은 50%를 넘기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기재부의 전망도 그렇습니다. 원래 기재부의 본연의 업무는 각 부처에서 들고 온 예산을 이리 깎고 저리 깎는 알뜰한 살림꾼 역할을 하는 건데요. 자, 기재부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예산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정부로서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냥 적정한 규모의 재정 역할을 통해서 낮은 성장이 예상되더라도 그냥 갈 것인지,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성장률을 높이고 또 이것이 다시 재정 건전성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지, 초이스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면 정부로서는 국가 채무와 수지가 조금 늘어나더라도, 약화되더라도 재정 역할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또 여기에는 적자, 빚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도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열렸던 국가재정전략회의, 자, 홍 부총리가 국가 채무 비율을 40%대로 관리하겠다라면서 이 확장 재정의 신중론을 펴자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만 40%를 마지노선으로 삼는 근거가 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세 차례 추경 편성 때도 회복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죠.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국가 재정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정 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 그리고 이 재반 여건이 OECD 선진국과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는데요. 자, 이 국가 채무 비율은 작년 말 30%대 후반에서 올해 40% 중반으로 뛰더니 향후 5년 내에는 6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 영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복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구축을 하는 중이고, 따라서 고령화 증전에 따라 복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예산이 더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소 빠른 채무 증가로 재정 운영 여력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총 지출 증가율은 적정 수준이 모색되도록 하는 등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올해 예산 관련입니다. 코로나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정치권에선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는 선별 지급은 안 된다. 이번에도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것도 다 나라 예산이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제 국회 예결특위에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30만 원씩, 전 국민 30만 원씩 50번, 100번을 줘도 재정 건전성에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예, 의원님, 저도 신문 보도상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책임 없는 발언입니다. 그렇죠? 네, 아주 철없는 얘기죠.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좀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고요. 네, 이 철없는 얘기란 발언에 이재명 지사 곧장 답장을 했습니다. 도정의 책임자로서 정부 정책의 의견 정도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존경하는 홍 부총리가 꾸짖으시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불쾌한 감정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여당 인사들도 거들었는데요. 진성준 의원은 홍 부총리의 참으로 경솔한 답변이라고 하는가 하면 더불어시민당 출신의 최백은 건국대 교수는 홍 부총리가 주술에 빠진 것 같다. 박근혜 정부 사기 수장의 커밍아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대놓고 사과를 요구한 여당 의원도 있었는데요. 경솔하고 순중치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언론에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야당 의원님의 갑작스런 질문에 그냥 즉답을 하다 보니 나온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순중치 못한 발언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께 좀 사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부총리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보편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고 다음 달 초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야만 4차 추경과 함께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만 선별 지급의 경우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느냐 하는 산이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자,